안녕하세요. STT와 오브젝트 트래킹을 활용한 선수 체력 지표 개발 및 콘텐츠화를 주제로 발표할 팀 E1 i3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유광열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저희 팀은 씨름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씨름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 씨름이 왜 하락세인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한국 씨름 하락세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 준비 시간입니다. 씨름은 긴 준비 시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경기 시간을 보여 관람객들이 지루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조로운 경기입니다. 최근 씨름은 기술과는 별개로 몸무게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단조로운 경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순수한 콘텐츠의 부족입니다.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의 경우 경기 전 선수에 대한 소개, 경기 전략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및 교체 시간에 하이라이트 및 이벤트 등으로 관람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반면 씨름은 이러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을 바탕으로 한국 씨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콘텐츠의 부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씨름 영상 분석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치진과 선수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전략을 통한 색다른 경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선수 체력 지표 개발 및 콘텐츠화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변수 설정, 회귀 모형을 통한 체력 지표 개발, 이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인 보은장사대회의 금강장사 결정전만으로 체력 지표를 생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환경에 백두, 한라, 태백장사의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총 100여 판의 경기를 수집하여 경기별로 영상을 분할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기술 횟수 추출을 목적으로 경기 시간 내 해설진의 음성 추출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씨름 아카이브 센터를 활용해 선수별 키, 몸무게를 수집하였고 씨름 기술 사전을 생성하기 위해 대한씨름협회의 55가지 씨름 공식 기술 소개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수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체력 지표 생성을 위해 세 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씨름 아카이브에서 정형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경기 영상을 통해 생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라벨링을 통해 얻은 변수를 설명하고 AI 기술을 통한 변수 생성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을 통해 생성한 변수는 총 5가지입니다. 각각 변수들의 라벨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삿바시간, 경기시간, 휴식시간은 초 단위로 기록된 연속형 변수이고 라운드는 몇 관전인지를 표현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수는 3판 2성승제를 한 개로 보는 것이 아닌 몇 판을 하나로 기록한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총 9개의 변수 중 경기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8개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키, 몸무게, 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누적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누적이란 대회가 펼쳐지는 당일에 각 선수별로 해당 경기까지 치른 모든 경기의 기록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의 예시와 같이 선수의 두 번째 경기 기록은 해당 경기와 이전 경기인 첫 번째 경기 기록을 더한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기 기록은 이전 두 경기의 기록과 해당 경기 기록을 더한 값으로 표현합니다. 저희는 씨름의 콘텐츠화를 위해 체력이라는 지표를 생성하고자 하였으나 체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씨름은 하루에 모든 본선이 진행되어 각 선수마다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선수당 경기가 진행될수록 피로감 혹은 체력 소모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누적 경기수가 체력 감소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종속 변수를 누적 경기수로 설정하여 선수들의 체력 감소량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예측값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경기수는 4이지만 모델의 예측값이 4.7이라면 0.7만큼의 경기를 더 진행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수치만큼 체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한 독립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횟수란 해당 경기에서 기술을 몇 번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해당 변수를 만들기 위해 영상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기술 사용 횟수를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술 횟수를 추출하기 위해 키포인트 디텍션을 활용하여 기술 클래시피케이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욜로 V8, 알파포즈와 같은 키포인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해 보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키포인트가 명확하게 추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횟수를 추출하기 위해 해설진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설진은 선수들이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 STT 모델인 위스퍼를 활용하여 해설진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추출된 텍스트로부터 기술 사용 횟수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스퍼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8월에 메타에서 발표한 심레스 M40의 결과와 위스퍼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위스퍼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술명을 올바르게 추출하는 모델이 위스퍼였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예시와 같이 위스퍼가 심레스 M40에 비해 실제 기술명에 더 가깝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스퍼가 타 모델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정확한 기술명은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기술명을 추출하기 위해 실은 기술사전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진이 중복으로 기술명을 외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복되는 기술은 하나의 횟수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사전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기술 단어를 사전을 통해 더 정확히 추출하였습니다. 실은 기술 사전과 중복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기존 33%의 정확도에서 약 87%의 정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움직임 정도에 대한 변수입니다. 이는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정도를 추출해내기 위해 키포인트 디텍션과 오브젝트 트래킹을 통해 움직임 정도를 추출하였습니다. 욜로 V8, 패들 디텍션 등의 바운딩 박스 기반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겹칠 경우 오브젝트 클래스가 변경되는 문제와 심판과 선수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바운딩 박스 기반 트래킹이 아닌 포인트 기반 트래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최초 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 키포인트 디텍션 모델인 RTM4G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선수가 겹쳐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키포인트가 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입장할 때를 기준으로 키포인트를 생성하였습니다. 포인트 기반 트래킹 모델인 코트래커에 앞서 추출한 중심 포인트를 입력하여 포인트의 이동거리를 구하였습니다. 포인트의 움직임으로 선수가 경기 중의 움직임 정도를 판단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포인트가 다른 선수에게 이동되는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코트래커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피스 모델입니다. 이는 움직임 거리를 추출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 실험 결과 가장 성능이 좋은 코트래커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영상 속에는 경기를 더욱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 확대하면서 비율이 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이동 거리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화면의 확대 순간을 탐지하고 전광판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인 0.6784를 곱하여 이동거리의 비율을 맞춰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표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생성한 8개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누적 경기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변수들을 가지고 회귀 모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회귀식을 통해 누적 경기수를 예측합니다. 모든 선수의 체력을 100으로 설정하고 회귀식을 통해 도출된 예측값과
체력 감소 수치에 따라 체력을 감소합니다. 체력 감소 수치는 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16강 기준 최대 판수를 계산했을 때 모든 선수의 체력이 0이 되지 않으며 가장 흥미진진한 결과를 보인 값입니다. 체력을 감소할 때는 첫 판의 경우 예측값에 곱하기 6을 진행하여 체력을 감소시키고, 이후 판의 경우 해당 판의 예측값과 이전 판의 예측값의 차이에 곱하기 6으로 체력을 감소합니다. 이후 판의 경우 해당 판의 예측값과 이전 판의 예측값의 차이에 곱하기 6으로 체력을 감소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체력 지표에 대해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금강장사에서 결승까지 진출한 선수들의 체력 지표를 시각화해 본 결과 우승한 선수가 더 많은 체력을 남긴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시각화를 통해 체력 지표가 승패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I를 통해 생성된 변수들을 시각화해 본 결과 우승한 선수가 더 적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경기별 움직임 정도의 체력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별 움직임 정도의 체력 지표가 같은 동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력 지표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삿바 시간과 체력 지표도 같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선수의 각 판당 체력에 대한 삿바 시간과 이동거리의 스캐터 플롯을 그려본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파이 차트는 체력이 부족한 시점인 4강 이후 체력이 많은 선수가 승리한 비율에 대해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는 약 70%로 체력이 승패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체력 지표를 활용한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에게 선수들의 체력 현황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삿바를 잡는 시간과 같이 시청자들의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에 선수들의 체력 현황 바를 사이드에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응원하는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재미를 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력이 많은 선수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며 경기를 지켜보다가 체력이 적은 선수가 극적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런 정보 없이 경기를 시청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를 소개하는 데에도 체력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본 프로필과 현재 남은 체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선수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씨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해당 경기 승패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전적과 체력을 비교했을 때 상대 전적이 우세하더라도 남은 체력으로 인해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도중에도 체력 지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 진행 중 선수 머리 위에 체력 게이지를 표시함으로써 선수들의 남은 체력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재밌는 경기 관람이 이루어집니다. 경기에 게임과 같은 효과를 주어 어린아이들과 MZ세대에게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웹 UI를 통해 쉽게 체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웹 UI의 좌측에는 현장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기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면 체력 지표 개선을 위한 변수들이 기록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체력 지표 계산을 위한 변수들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웹 UI를 실제 대회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 경기를 곧바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술 횟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STT 모델을 사용할 필요 없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한 트래킹 모델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트래킹 모델이 실시간성을 보장하기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씨름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더욱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력은 시청자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수들의 체력 현황은 게임을 시청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며 승패 예측도 가능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표를 통해 선수들은 상대의 피로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고, 기존보다 더욱 변칙적인 경기가 이루어져 다양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보다 더욱 변칙적인 경기가 이루어져 다양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체력이라는 새로운 지표는 그동안 추상적으로 받아들였던 힘듦의 정도를 객관화시켰습니다. 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지표로 씨름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쉽게 판단 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씨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경기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콘텐츠, 전략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씨름은 짧고 강렬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긴 준비 시간과 같이 시청자들이 볼거리가 부족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씨름과 다양한 콘텐츠의 만남은 시청자들이 씨름만의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체력이란 지표를 통해 씨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다시 한번 한국 씨름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씨름에 대해 분석하면서 씨름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가 만든 체력 지표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